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관련 사안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2년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히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외신 허위 공문서 행사 부분, 그리고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관련 부분이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도 이번 판결은 상당한 부담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판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라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고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 내려진 첫 결론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피고인에게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 사유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며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방첩사 관련 소식입니다. JTBC가 방첩사 내부 상황을 단독 보도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보다 제보자를 찾는 움직임이 먼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내부 고발을 한 현역 간부 A씨를 찾아내기 위한 색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예하부대에서는 제보자의 소속과 신원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X씨는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보이지 않는 따돌림까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에도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 누가 제보했는지부터 찾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앞서 안규백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인부터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보자 색출이 실제로 진행됐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사안인 만큼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시 김문수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체제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서 김문수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문수 전 장관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캠프의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친윤 중심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집 안에서 행패 부리는 무능한 가장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프라인 선거 현장보다 SNS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식의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산과 수도권, 전국 현장을 직접 뛰어야 할 시점에 이런 모습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선거판 소식입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조천호까지 등장시키며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 구도가 더 복잡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선 가능성보다는
완주 여부와 경기도 선거판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측은 본격적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른바 추추선대위에는 경기도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총괄위원장은 육선 조정식 의원과 어선 김태년 의원이 맡았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추미애 후보와 경선을 함께 치른 권칠승 의원, 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이하경, 윤호중, 박정, 이광재, 이원욱 의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질적인 선거 운영을 맡을 총괄선대본부 총괄수석에는 김영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본부장에는 이재정, 백혜련 의원 등이 참여하고 비서실장은 전용기 의원, 공보단 대변인실은 박상혁 의원이 수석 대변인을 맡아 추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무실장은 김용민 의원이 담당하고 TV토론단은 이소영 의원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특보단은 박정, 김현 의원이 이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지원단은 김기표, 이건태 의원이 맡아 정책검증, 토론 대응, 법률 지원, 공정선거 관리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경기도 민주당 의원들이 총출동해 원팀 체제를 구축한 셈입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TV토론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세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오후에는 추미애 후보가 정청래 대표와 함께 이광재 후보의 하남갑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광재 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는 이 후보를 두고 하남의 남자라고 표현하며 지역 민심을 향한 지원 메시지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선거 소식입니다. 언론들이 한동훈 후보의 뚜벅이 유세와 시민 접촉 행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가운데 하정우 수석도 본격적으로 부산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구포시장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마주쳤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수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건강 챙기세요라고 말했고 하 수석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부산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하정우 수석을 보자마자 정치하는 거냐고 물었고 하 수석은 이미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라고 여유 있게 답한 것으로서 알려졌습니다. 하정우 수석은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달라며 말 속에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3주 전부터 먼저 부산 현장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었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의 등장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구포시장에 등장한 하 수석은 상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빠르게 현장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봐도 현장 분위기를 잡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부산 선거는 한동훈, 박민식, 전재수, 하정우 등 여러 인물들이 맞물리며 더 치열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재수 후보를 중심으로 부산 전체 판세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전국적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관건은 하나입니다. 누가 더 빨리 현장에 스며들고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민심을 붙잡느냐입니다. 재판, 방첩사 논란, 국민의힘 내부 혼선, 경기도 원팀 선대위, 그리고 부산 선거전까지 오늘 정치권은 하루 종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선거판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